뉴스에이, 오늘은 정부가 집값 잡을 마지막 카드로 내세웠죠. 대규모 주택공급 대책부터 점검하겠습니다. 과천 정부청사 떠난 자리를 활용하겠다던 계획, 어제 주민 반발로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다른 지역 주민들도 덩달아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당장 태릉 골프장 개발을 앞둔 주민들이 과천처럼 백지화해달라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도미노처럼 반발이 번지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물량을 어떻게 마련하고 또 어떻게 부동산 폭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먼저 윤수민 기자입니다. 서울 육군사관학교 옆 태릉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8.4 공급 대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10,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10개월이 지나도록 사업은 진척이 없습니다. 태릉 골프장 부지는 이렇게 경의선 숲길과도 연결되는 등 녹지가 조성돼 있는데요. 주민들은 녹지 공간을 훼손하고 교통난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서 있어봐. 여기 얼마나 차가 막히나 말고. 못 가, 차가. 출퇴근할 때 만날 그냥 어디 지옥에서 사는 거지, 이게. 이렇게 숲이 없어지니까 이게 다 깎아낼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많이 다 반대하는데, 밀어붙이면 뭐. 노원구청장의 주민 소환까지 추진되자 노원구는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의 절반인 5,000가구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천 정부청사 부지의 주택 공급이 주민 반발로 무산됐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우리도 백지화를 관철시키자고 나섰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태강릉의 바로 앞이고 과천 주민들의 반발에 비해서 노원 주민들의 반발이 약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상암 DMC 미매각 부지, 서초동 서울지방조달청 등 주민들이 반대하는 다른 곳에도 영향을 미쳐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는 기존 발표 물량을 초과하는 대체 물량 등이 담보되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급 물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주민 반발에 택지 개발을 변경하는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집지을 땅을 끌어모아서 며칠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폭탄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쏟아내서 집값을 잡겠다지만 빈 땅 찾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정교한 계획이나 주민 소통 없이 발표부터 했다가는 앞서 보신 뉴스처럼 삽 한 번 못 덮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서철희 기자입니다. 2사 공급 대책을 보완하여 획기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 문제 해결에 혁명을 만들겠습니다. 민주당은 공급 폭탄 수준으로 물량을 확대해 집값을 잡겠다며 지자체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수도권 내 유휴부지를 샅샅이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업용수 기능을 잃은 저수지, 예비군 훈련장, 교도소, 군 공항부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또 송영길 대표의 대표 공약으로 저렴한 장기 보증 등을 활용해 집값의 10%만 가지고 집을 살 수 있게 하는 누구나 집 시범 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수도권 내에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안정된 직장은 있는데 현재 목돈이 부족한 이런 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당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방위적인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대책을 오는 10일쯤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유휴부지의 경우 과거 지역 반발 등으로 무산된 곳도 있어 현실화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용산 캠프킴 외 용산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 그린벨트 해제 문제와 함께 공원 부지까지 아파트를 지어야 하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고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네, 정교한 분석도 없이 밀어붙였던 부동산 대책. 역효과 나오는 또 다른 사례가 임대차 3법입니다. 전세 매물이 꽁꽁 잠기면서 이 전세가가 무섭게 치솟았는데요. 이 큰 돈을 떼일까 봐 전세금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에 들려고 해도 가입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은 깡통 전세라서 보증도 못 들어주겠다는 건데 애꿎은 세입자들이 두 번 울고 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며 평균 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7억대 후반, 그러니까 임대 한타업이 생기면서 금액이 조금 많이 올랐었어요.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워낙 딸려서 금액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하나는 없고, 이거 5천 또 뭐 5억대는 없어요. 이제 월세로가 3억에 100. 수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이 떼먹은 경우도 생기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희망자도 늘었지만 거절당한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세값이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기준을 맞춰도 가입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5월까지 모두 1,154건의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거절당했습니다. 집값보다 전세 보증금과 채권의 합이 비싼 깡통주택이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없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 비율이 좁아지면은 전세 보증금 가입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값은 치솟고 보증금 반환 담보장치인 보험 가입마저 퇴짜 맞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세종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처음 나왔던 공무원 특별 공급 조건이 이랬습니다. 공무원들이 살던 곳을 떠나더라도 안심하고 정착하도록 돕겠다는 취지였죠. 그런데요, 옮긴 청사가 차로 15분 거리라면 그래도 이 조건이 유효할까요? 원래 살던 동네나 마찬가지인데 말입니다. 조윤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세종시 특공 아파트를 받은 세종시청 직원은 총 482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특공 대상인 이유, 이 부분에 의문이 생깁니다. 2015년 6월 세종시는 청사를 기존 조치원읍에서 세종시 보람동으로 이전합니다. 행정부처들로 형성된 행정도시 구역으로 거리는 약 12km, 차로는 고작 15분이 걸립니다. 같은 세종시인데도 행복도시 안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특공 대상이 된 겁니다. 대상 명단에는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부터 10급까지 다양하고 임기제 계약직 직원도 눈에 띕니다. 당초 특공은 세종시 이외 지역에서 이주하는 공무원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세종시에 살고 있던 직원들도 혜택을 받은 겁니다. 특공 제도관리 부처인 행복청마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2년 12월 행복청은 대평동 임시청사를 약 5km 떨어진 행복도시 어진동으로 옮깁니다. 이후 129명이 특공 아파트를 받는데 전체 직원의 70%입니다. 셀프 특혜를 받은 셈입니다. 행복청 측은 당시 허허벌판이던 세종시에 급하게 근무 환경을 조성하다 보니 당장의 거주지가 필요했다며 특공 논란까지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